자,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153페이지요. 간독이 3번이요. 자, 걔는 뭐냐면 선생님의 개념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확률 자체가 다시 표현하면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뭔가 관형을 맞출 때 맞출 확률이 당연히 두 배가 면적이 넓어지면 두 배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니?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면적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면적하고 확률하고 비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럼 봐. 거기 자, 점수가 3점, 4점, 5점 이렇게 이게 양궁 관역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 3점에 맞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확률의 정의가 항상 뭐였니?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면적 문제로 바뀌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양궁 관역판 전체 가장 큰 원 있잖아. 가장 큰 원이 큰 원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 거기 빗나가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경계선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가장 큰 원 자체가 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3점을 얻을 확률을 물어봤으니 당연히 뭐를 계산하면 돼? 3점 관역의 자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야 근데 니네 그 3점에 해당하는 이게 무슨 색깔이냐? 연보라색인가? 자, 이 연보라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면적은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가장 큰 원에서 할 수 있잖아 이거는. 가장 큰 원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표시가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격이 서로 여기 원의 중심에 같다고 표시가 돼 있죠. 근데 반지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뭐만 계산? 어차피 이거는 분수야. 확률은 분수인데 숫자가 뭐가 오든지 간에 약분이 되는 과정이 기하분수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생겨. 그 말은 뭐냐면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봤을 때 분수도 어떻게 보면 일정 비율의 일정 어떤 종류로 봤을 때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반지름을 몰라도 계산할 수가 있어. 왜냐? 자 봐봐. 각각의 사이즈를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면적은 가장 큰 원이 전체 경우에서라고 그랬죠? 그럼 전체 면적을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니? A 3개니까 반지름이 3A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반지름 3A짜리 원이야. 그쵸? 그럼 면적 계산하면은 파이 R제곱이니까 3A의 제곱 딱 생겨먹은 게 다항식의 계산이네. 그쵸? 우리 시험범위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3점 관역. 자, 여기 색칠 안 돼 있는 부분에 요 면적은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전체 큰 원에서 가운데 내가 빗금친 두 가지 색깔의 원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 빗금친 두 개, 요거의 원은 반지름이 3A가 아니라 2A죠. 그래서 반지름이 3A짜리에서 반지름이 2A짜리를 빼주면 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파이 R제곱에서 자, 반지름이 3A의 제곱. 자, 이거 전체 면적에서 뭐를 빼주면 돼? 색칠, 여기 빗금친 부분 반지름이 2A짜리인 애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는 거야. 다항식의 계산이다. 다항식이 아니구나. 빼기가 있으니까 다항식이네. 자, 어쨌든 계산하면은 야,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바로 약분할 수 있지.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분모 계산하면은 9A의 제곱이고 자, 얘 3A의 제곱 계산하면은 마찬가지로 9A의 제곱이고 거기에서 뭐를 빼요? 2A의 제곱이니까 4A의 제곱. 혹시 모르는 사람 때문에 얘기하면은 지수에 분배하는 거죠. 그쵸? 2의 제곱은 4, A의 제곱은 A의 제곱, 그치? 자, 그래서 빼면은 어떻게 돼? 자, 9A의 제곱분에 자, 빼면은 5A의 제곱이야. 자, 아까 내가 길이를 몰라서 A라고 놓은 게, 자, 어차피 분수도 비율이라 그랬잖아. 분자 분모에 뭐가 날아가냐면 A라고 썼던 애가 통째로 날아간다고. 자, 그래서 답이 9분의 5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 문제를 가장한 그냥 면적 계산하는 문제야, 면적 계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면적 관련된 문제는 면적의 비가 곧 확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3점에 맞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3점 관역에 해당하는 요 색칠 안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전체에서 가운데 빵 뚫린 애를 빼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아시겠죠?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필기 얼른 하세요.
지성아 너 저번에 남았을 때 157번 물어보지 않았냐? 저기한테. 네가 아닌가? 네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가 조기한테 안 물어봤니? 물어봤지? 풀어졌니? 그래서? 너였지? 토요일날 물어봤지? 네. 자 다음 거 하자. 157번인데 자 막대가 각각 하나가 있다. 이 중 3개의 막대를 뽑아 삼각형을 만드는데 니네 1학년 때 이거 많이 풀었어. 뭐냐면 막대 4개 중에서 1학년 버전으로 3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거를 많이 풀어봤다. 삼각형의 종류를 구하라. 그런 거 많이 풀어봤는데 자 그거의 확률 버전이야. 자 뭐냐면 3개의 막대를 뽑아서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때까지만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때에서 그러면 4개 중에 3개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때까지가 뭐냐면 전체 경우에서 알겠어요? 4개 중에 3개 뽑아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그게 뭐랑 의미가 똑같아요? 4개 중에 3개 뽑았대.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무슨 3명이야? 야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는 것 자체는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변의 길이가 우월한 변이 따로 있어. 다 같은 변이잖아. 그래서 같은 자격이야. 알겠어? 이 문제는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계산했어요? 4명 중에 3명이니까 자 전체 경우에서 생각하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한 다음에 이제 밑줄 치는 유치한 행위 안 한다 이제. 알았죠? 그냥 할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한 다음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이니까 뭘로 나누죠? 중복되는 개수로 나눠주는데 중복되는 개수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3명을 뽑힌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위한 경우의 수만큼 겹친다라고 했잖아. 이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죠. 그래서 외울 때는 6으로 외우기로 했지 우리. 약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4개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가지수는 4개야. 그냥 4개인데 그 중에서 삼각형이 이 중에서 만들어질 때를 원한다. 자,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얘는요. 삼각형의 개수가 정확하게 아니라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이 아니라 삼각형을 자 4개 중에서 말 그대로 3개를 뽑은 거에서 스톱한 거야. 알겠어요? 무슨 4개라고? 삼각형의 개수가 아니라 4개 중에서 3명을 뽑은 거에서 스톱한 거야. 근데 걔가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럼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물어봤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우에서 사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무슨 사건을 원하는 거니? 삼각형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삼각형이 되는 거. 여기에는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섞여 있는 거야. 알겠어요? 전체 중에서 되는 거 사건. 자, 그러면 되는 걸 찾으려면 노가다로 계산할 수 있지 않냐? 킥 해봤자 4개잖아. 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푸는 건 중1 문제 아니니? 그치?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어. 근데 삼각형이 되는 걸 원해.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 가장 긴 변이 남은 두 변의 길이보다 합보다 짧아야 되죠. 맞죠? 그러면 따질 때 어떻게 따졌어요? 가장 긴 변이 1학년 버전입니다. 8, 12, 15, 21 중에서 가장 긴 변이 3개를 뽑았어.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는 8은 안 되지. 12도 안 되지. 왜? 3개 중에서 가장 길어야 돼. 근데 15는 될 수 있죠. 어떻게 뽑으면 돼요? 15가 가장 긴 변이고 8하고 12 뽑았을 때. 이럴 때는 15가 가장 긴 변이지. 자, 근데 삼각형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더했어. 남은 두 변을. 얘가 더 짧아야 되잖아. 짧죠? 작죠? 그러니까 삼각형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이 이번에는 21로 될 수 있지. 그럼 21이었을 때 나머지 두 변이 될 수 있는 애들은 8하고 12 뽑던지. 지금 이거 경우에서 다 쓰고 있는 거야 사실. 잘 봐. 자, 21이 가장 긴 변인데 8하고 15 뽑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21이 가장 긴 변인데 12하고 15 뽑을 수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4가지라고 내가 아까 계산한 게 노가다로 쓰면 이렇게 4가지야. 근데 되는 건 뭐라고요? 삼각형이 되는 것만 찾아보래. 자, 그러면은 얘는 돼요 안 돼요? 2개 더했는데 22네? 긴 변이 더 길어버려. 얘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돼요? 8하고 15 더하면 23이네. 21보다 길죠. 그러니까 얘는 되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2, 15 더하면 27이죠. 가장 기변이 더 짧지. 그러면 삼각형 되네. 그래서 세 가지야. 세 가지야.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분의 그 사건. 4분의 3이 답이죠. 중률분수야 얘는 사실. 알겠지? 확률 개념만 알면 중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응? 155도 있었네. 자, 해보자. 숫자가 1부터 5까지 있는데, 자, 두 자를 뽑아서 두 자리 자리 들어갔네. 야, 내가 정의, 그 확률의 정의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니? 정의를 통해서 니네가 기억해야 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확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답이 분수다. 그렇지? 왜요?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때 확률은 얼마였어? 빵. 걔 분수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무조건 100% 일어나는 확률은 1. 걔도 분수가 아니잖아.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무조건 답은 분수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어? 전체가 전체가 말 그대로 전체 경우의 수였잖아. 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였잖아. 그러면 니네가 계산할 때 확률을 계산하려면 원칙적인 풀이는 경우의 수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을 계산해야 돼. 확률 계산하는 게 다 그래. 그래서 경우의 수 두 번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해봐. 1부터 5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거기도 슬러시 커. 때에다가 슬러시 커. 그러면 두 장 뽑을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했어? 전체 5장이야. 5 곱하기 4죠? 야, 얘는 뭐야? 나누기 2 해야 하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나누기 2 해야 하네? 안 해도 되지, 이거는? 아니, 얘야. 자, 2 뽑고 3 뽑은 거랑 얘는 23이잖아. 3 뽑고 2 뽑은 거랑 같아? 다른 숫자잖아. 그럼 얘는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자, 그냥 바로 하자. 자, 확률을 계산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뭐를 원했죠? 30 미만이네. 그럼 30 미만인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써야겠지. 30 미만이. 그럼 언제일까? 노가다로 세도 돼.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식으로 써. 자, 1부터 5 중에서 30 미만이래. 그럼 생각해봐봐. 얘가 30 미만이 되려면 1부터 5야, 숫자가. 그러면 10의 자릿수가 3보다 작으면 무조건 작은 거잖아. 맞지? 그럼 잘 들어. 얘는 밑줄 그어서 한번 해보자. 두 자리 숫자 만드는 거야.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3보다 작은 경우는 무조건 30보다 작은 애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1하고 2 두 개만 오면 되죠.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 2.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이미 10의 자리가 2니까 얘만 봤을 때 이미 작아. 그러면 1의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죠. 그러면 앞에서 한 장 썼으니 몇 장 남았어요? 4장 남았지. 2 곱하기 4 하면 돼. 알겠어요? 자, 이게 왜 2인지를 기억해야 돼? 30보다 작아야 되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3보다 작은 10의 자리 1하고 2가 오면은 무조건 작은 숫자지. 이해됐니? 그래서 2 곱하기 4한 걸로 해주면 돼. 자, 그럼 계산하면은 5분의 2가 됐죠. 답이. 자, 됐어요? 자, 얼른 필기하자. 자, 해볼게.
자, 지금 등분이 안 돼 있는데 무시하고 하자 그냥. 자, 등분이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우리.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9개 점이 있는데 이 점 중 3개를 점으로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대. 자, 거기도 때라고 적혀 있죠? 그럼 슬러시 그어봐. 이게 뭐가 되겠어? 삼각형을 만들 때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인 거야. 야, 그럼 이건 계산할 수 있어야지. 이런 거 처음 푸는 거 아니잖아. 처음 푸는 거 아니잖아. 경우의 수에서 했잖아. 9개의 점 중에서 내가 이게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랑 똑같은지를 반드시 이해하라고 했죠.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든대. 그러면은 고르게 선택을 받는 3개의 점은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 선택받은 3개의 점은 삼각형 입장에서 뭐가 돼? 꼭지점이다? 그러면 그 꼭지점은 권한이 다 달라? 똑같은 애들이지. 그래서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른다라는 행위는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같은 자격이야. 복수기다. 문제 보자마자 이게 탁 튀어나와야 돼. 왜? 그래야 식 세우거든. 알겠어요?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것 자체가 같은 자격이 대표 3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해? 9 곱하기 7 곱하기 6을 자, 같은 자격이 대표 3명이니까 자, 뽑힌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한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은 63이에요. 자,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 골랐을 때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무려 63개야. 이거를 줄 찍찍찍 그어서 찾을 거냐. 곤란을 하겠지. 자, 9 뭔가 이상하네. 987이구나. 얘들아 미안해. 죄송. 자, 정신 나갔어. 987이죠. 자, 약분하면 3, 1은 3, 3, 3은 5, 2, 4, 8. 자, 4, 3, 12에다 7 곱하니까 84가지네. 자, 어쨌든 많잖아. 언제 일일이 줄 그어서 살 거냐. 이해됐니? 자, 그렇게 됐을 때 정삼각형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얘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럼 분자에 들어갈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를 찾아야 돼요? 정삼각형일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얘네가 등분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점을 어떻게 골라야지 정삼각형이 될까? 얘들아, 자 보세요. 얘랑 연결하면은 정삼각형이 된다. 왜 그런지 알겠니? 이 점에서 이 점 갈 때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고르고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고르면 호의 길이가 다 어때? 똑같이. 자, 그럼 니네 1학년 과정에서 공부했잖아.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죠. 그럼 얘랑 이으면 현이고 얘랑 이으면 현이고 얘랑 이으면 현이야. 그럼 같은 호에 대한 현의 길이가 다 어때야 돼? 똑같다고.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정삼각형이 돼.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으면 저거 말고 얘는 그냥 노가다로 찾아도 돼. 몇 개 안 되거든.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이 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간격이 또 맞죠? 얘랑 이렇게 연결해도 정삼각형. 그럼 또 있냐? 되는 거 다 찾아봐. 뭐 돼 있어요? 이 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띡띡띡 연결하면 얘도 정삼각형이에요.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분자에 갈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야. 알겠지? 자, 1학년 내용이죠. 이제 결국에는 현의 길이,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 알고 있잖아, 이 정도는 우리. 그래서 84분의 3. 자, 약분되네. 3, 1은 3, 3, 2, 6, 3, 8에 24. 그래서 확률이 28분의 1입니다. 자, 하자. 자, 160번. 두 개의 주사위를 그릴 때 3x-y가 6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해보자.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렸으니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죠. 맞지? 6 곱하기 6. 그건 됐지?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확률 계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일이 다 대입해 봐야 돼. 주사위 눈이잖아 어차피. 이 숫자가 들어갈 게 1에서 6까지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일일이 대입해 봤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거를 찾아보면은 x가 1일 때부터 한번 쭉 대입해 볼까요? 그럼 x가 1이면 암산하자. 3이야.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대입하고 2 대입하는 것까지 되네. 왜?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아 빼기구나. 더하기가 아니구나. 다시 하자. 자 x가 3이야. 1이야. 3이니까 6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 y가 1부터 해서 2도 되고 계산하는 거야. 자 3이니까 3 빼기 3 3 빼기 4 3 빼기 5 3 빼기 6 다 6보다 작죠. 결과값이. 그러니까 다 되네. x가 2일 y는 y가 x가 2니까 지금 현재 6이에요. 대입하면은 6 빼기 y가 1 6 빼기 2 6 빼기 3 6 빼기 4 6 빼기 5 6 빼기 6 다 되네. 얘도 뭐 이렇게 많아? 자 x가 3일 때 자 이번에는 x가 3이니까 y가 x가 3 대입하면 9다. 그럼 9에서 작아야 돼.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번에 y에다 1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작아야 되잖아. y랑 2 대입하면은 9야 9 9 빼기 2도 6보다 작지 않잖아. 9 빼기 3은 같아 버리니까 안 되지. 그럼 9 빼기 4부터 되죠. 그래서 y는 4, 5, 6까지 이렇게 3개가 돼. 그냥 일일이 찾아야 돼. y는 자 x가 2, 3 자 그럼 4 대입해봐. 그럼 4, 3, 12 6보다 작아져야 돼. 자 잘 봐봐. 바로 해볼까? x에다가 4 대입했어. 그럼 12야. 그럼 12에서 y 중에 가장 큰 애가 6 아니니? 대입할 수 있는 게 12 빼기 6 하면 6보다 작지 않죠. 그 말은 뭐예요? y에다가 가장 큰 6 대입해도 안 됐어. 1, 2, 3, 4, 5 대입한다고 6보다 작아져?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안 돼. 얘는 순서상이 없어. 야 그럼 느낌상 5일 때도 없겠지? 그쵸? 6일 때도 없겠죠? 다 없어요. y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세보면 이거 6가지고 이거 6가지고 이거 3가지지? 다 더하면 15가지가 되죠. 따라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개 던진 거. 그 중에 전체 경우의 수 말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되는 거죠. 36분의 15. 자, 36분의 15니까 3으로 역분하면은 12분의 5 이렇게 되겠다.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온다 얘들아. 알겠죠?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안 돼요. (161번을) 못 푼 사람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못 푼 거예요. 복습하자. 시험범위잖아 니네. 범위 나온 사람이 있니 학교? 시험범위? 나온 학교 있니? 아직 안 나왔지? 곱셈 공식 들어갔냐 혹시? 학교에서 지수법칙은 공부했냐? 자랑식 하고 있냐? 지수법칙 하고 있냐? 안 들어갔냐? 다음식 들어갔냐? 막 이런 거 했냐? 이런 거 했냐? 이런 거? 대괄호까지 했어. 대괄호? 아 푸는 거? 아 더하기 덧셈까지 했구나. 그러면 덧셈 뺄셈만 했나 보네. 나눗셈까지 하고 있어. 나눗셈을 했다고? 오늘 했어. 오늘 했어? 그럼 다음 곱셈 공식 전까지 한 거야. 그럼 다른 학교는? 어디 나왔어? 안 나갔다고? 왜 이렇게 느려? 지수법칙을 아예 안 들어갔어? 유리수만 했어 그러면? 내일 들어봐? 진짜 많이 차이 나는데. 니네는 그럼 연립방정식 활용 들어갈 거야. 진짜 빠르잖아. 한 달 남았잖아 시험. 그 정도면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수도 있긴 하나. 근데 보통 연립방정식이 풀이까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진도가 느린 학교는 연립방정식도 안 들어가요. 작년에 그런 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 귀인이. 근데 웃긴 게 전교 중에서 유일하게 특정 반이 되게 공부를 못했대. 왜 그렇게 된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반만 가면 진도를 못 뺀 거야. 그 선생님이.
그래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다른 반은 이미 저만큼 나가는데 이반은 곱셈 공식 겨우 끝나가지고 그래서 시험 범위를 곱셈 공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웃지 못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좁아. 사실 그건 너무 좁은 거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연립방정식이 풀이까지는 다 들어가. 좀 진도가 빠른 학교면 활용도 들어가. 다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보니까 너무 느린데. 지수법칙을 이제 들어간다고. 재영이도 그러니? 안 들어갔다고? 똑같네 학교 상황이. 부흥주문이라서. 그다음에 어디 들어갔어?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래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무리 공부가 싫어. 채원이는 어디 들어갔어? 지수법칙 안 들어갔어? 학교 여기서 놀자판인데?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지금. 심한데? 너는 어디 들어갔어? 지수업체 끝났어. 끝났어? 1등, 2등, 3등이네 이렇게 진도 순위가. 연립방정식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니네 100번 들어간다. 니네 풀이는 100번 들어간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막 진도 빼는 경우가 있어. 이게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교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교직원 회의할 때 선생님들을 혼낼 때가 있거든. 진도가 이렇게 느려요? 진도 좀 나가세요. 그럼 갑자기 이들 확 나가는 거야. 방심하지 마, 메인 학교. 알겠지? 자, 끝난 거 같다고? 원래 그래야 돼. 그 정도 끝냈어야 돼. 지수식. 그게 그래봤자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가 좀 귀찮은 게 많거든. 자, 어쨌든 범위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범위 나오면. 니네 앞에 나올 거야. 범위랑 시험 날짜까지 아마 한 종이에 나올 거야. 그럼 그 종이를 그냥 학교에 나한테 갖고 와. 사진 찍어서 보내주든지. 범위랑 날짜가 같이 나와. 수학을 언제 본다 이런 거 있죠? 같이 나오니까. 그냥 과목별로 나올 거예요. 시험 보는 날짜가 뭐 29일부터 31일까지 나와. 이날 뭐 보고 이날 뭐 보고 이날 뭐 보고. 이 과목 써 있고 밑에 과목별로 시험 범위가 쭉쭉 써 있어.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올 거야. 가정통식 문제. 그거를 나한테 사진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학교마다 다 줘요. 자, 보자. 복습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인데 해가 특수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었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없을 때. 자,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지.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러면 어떻게 접근했냐?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자, 는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이렇게 생긴 게 연립방정식. 그렇게 됐을 때 좌변에 있는 식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우변에 있는 숫자끼리 서로 똑같으면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그냥 같은 식이면 그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였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뭐였어? 분수 3개 만드는 거 기억하니? 자, 여러 번 했어 우리 복습이야.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를 분수로 만들어. 자,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자 식을 이렇게 써보자. ax 더하기 by는 c라는 첫 번째 식과 a.x, b.y, c.이라는 두 번째 식 이렇게 있을 때 자, 분모분자 이렇게 식 만드는 거 있었잖아. x의 개수끼리,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자, 이렇게 분수 3개를 만들어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3개가 니네 개념반에서 요건 아직 안 했죠? 니네 다음 시까지밖에 안 했을 거야. 3개가 서로 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 해서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다 시험 범위야.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이 문제는 해가 없다죠? 이거 모르니까 못 풀지. 어떻게 풀어? 자, 비교해서 외워. 첫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자, 똑같이 그냥 그림으로 할게. 자,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좌측에 있는 식끼리는 같아. 근데 뭐는 달랐어? 우측에 있는 숫자가 서로 달랐어. 얘는 등호관계가 아니었어. 요게 해가 없을 때였어. 자, 두 번째. 얘들아, 개념 진짜 중요해. 이거 개념을 모르니까 못 푼 거야, 이거.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도 분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똑같이 분수를 3개 만들어요. 분수를 3개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얘랑 얘는 같아. 물론 얘는 xy 상수항에 관한 자, 분수 3개. 이렇게 됐을 때 얘랑 얘는 등호관계였지만 차이점이 있어서 요거는 같으면 안 됐다. 2개밖에 없어. 이게 다야. 외울 거 몇 개나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럼 이 문제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위에 걸 쓰든지 아래 걸 쓰면 되는데 아래 걸로 그냥 해보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봐봐. 식이 이거야. 해가 없대. 자, 그럼 분수 만들어. 요 방식대로 하면은 분수 3개를 착 만드세요. 자, x의 계수 따로따로 쓰세요. 3이고 1이죠. y이고 1이죠. 상수항은 b하고 2죠. 그대로 옮겨 쓰는 거야. 뭐가 어렵냐 이게. 그치? 할 수 있지? 했을 때 얘는 같지만 얘는 달라요.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썼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못 풀어.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의미가 뭐야? 얘랑 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맞니? 그러면 이거를 1번이라고 먼저 한번 풀자. 이건 순전히 계산이다. 잘 봐라. 얘랑 얘랑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얘랑 얘랑 무조건 같아야 돼. 자, 그럼 이거를 풀었을 때 A가 뭐예요? 3밖에 없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A랑 얘랑 곱한 거랑 같으니까 A는 3 하나야. 올리고 A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B가 문제가 생겨. 자, 얘랑 같으면 돼? 안 되거든? 안 되지? 등호관계가 성립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하고 B분의 2하고는 같으면 안 돼요. 그럼 풀 때는 등호관계일 때랑 똑같이 푸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게 같아. 그러면 B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6이 되면 안 돼요. 야, 이게 무슨 의미니? B가 6이 되면 안 돼요라는 뜻은 이거 주사위는 아니야? 그럼 1부터 6까지잖아. 그 중에서 B가 될 수 있는 애는 6 제외하면 다 된다는 뜻이죠. 해석하면. 알겠어요? 자, 그럼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5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B는 1, 2, 3, 4, 5야. 따라서 B는 1부터 5까지 5개가 있네. 자, 그러면 뭐 물어봤죠? 걔가 없을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36이네. 그 다음에 원하는 거 A가 3일 때 B는 1, 2, 3, 4, 5야. 그럼 몇 가지 있는 거니? 3, 1, 3, 2, 3, 3, 3, 4, 3, 5 5가지죠. 36분에 5가지. 됐니? 이거 은근히 못 푼다 애들. 조심해야 된다. 알겠어요? A는 3이다 말고 B 값도 조심해야 되는 게 등호관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 얘랑 얘랑 갖다 놓고 얘랑 얘랑 해도 풀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A가 3인 거 찾았잖아. 근데 얘랑 얘랑 같으면 돼? 안 돼? 여기가 등호관계가 성립 안 되니까 따로 한번 또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기억해야 돼.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온다 얘들아. 이 정도는. 왜? 연립방정식 니네가 내년 자 2학기 되면은 1학기 때 시험 봤을 내용 아니겠니? 그때 갔을 때는 당연히 나오지. 이런 게 딱 변별력 문제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답은 나왔고. 자, 168번. 자, 그럼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바로 하자. 부지런히 들으세요. 아? 왜? 뭐 잘못했어? 맞는데 다? 맞아요. 자, 168번. 자, 이젠 또 함수가 나와서 못 푸셨네. 큰일 났어요 그냥. 이러려고 선행이나 자괴감 들고 가냐. 응? 자, 복습할 때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다 해주잖아 이렇게. 두세 번 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은 남아있어야 돼. 선생님 1도 기억 안 나요. 5번 했는데 1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그건 좀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에 대해서. 물론 내가 허접해서 못 가르쳤을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알걸? 복습을 안 했거나 뭔가 분명히 학습이 필요한데 대충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예 애초부터 배웠을 때부터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학습을 해야죠. 그러라고 지금 찍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니? 개념 같은 거 다시 한번 봐. 뭐 오래 걸려. 니네 저런 거 컨트롤 할 줄 알잖아. 배속 조절도 된다. 유튜브. 컴퓨터로 갈 때. 핸드폰은 안 되는데 1.2배속부터 쭉쭉쭉 올라가던데 2배속도 되는데 내가 집에서 틀어봤더니 내 목소리가 하이톤이 되는데 지금부터 다볼바로 보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다른 말이 이렇게 빨라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란 말이야. 시간 절약하잖아. 물론 핸드폰은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냐? 아 부럽다. 그런 것도 알고 얼마나 많이 보셨으면 어쨌든
내가 영상 올릴 때 그냥 올리니? 그날 했던 내용 제목 하나를 올리잖아. 오늘이면 내가 뭐 적었겠어요? 확률? 문제풀이. 물론 확률 저번에 개념 나갔던 날은 확률? 개념. 그러면 내 거에 들어가서 확률 치면은 개념이 있을 거야. 헷갈리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개념부터 보라고. 니네, 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내가 주말에 뭐 했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자료도 만들었지만 선생님이 초창기에 올린 영상들이 있잖아요. 몇 달 된 거. 우리 2학년 1학기 거 수업한 거 있지? 그때는 내가 제목을 안 쓰고 그냥 니네 반 이름만 써서 올렸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단점이 있더라고. 무슨 영상인지 제목을 보고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반 이름만 써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직접 눌러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 아, 이거 불편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틀어봤어. 들어봐서 아, 이날 이거 있구나를 찾아보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내용을 제목에 다 써놨어. 그래서 뭐 곱셈공식 개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개념. 니네 개념, 니네 이제 저 특강 들은 거 있잖아. 다항식까지 맞게 안 했잖아. 곱셈공식 변형, 개념, 응용 이런 거 다 써놨어. 원래 안 써 있었어. 안 써 있었는데 내가 니네 검색해서 보라고 다 써놨거든. 그래서 시험 공부하면서 특히 이런 거 까먹었잖아. 연립방정식도 써놨어요. 내가 개념이라고. 찾아봐. 이 좋은 컨텐츠를 다 안 보려고 안 써먹으세요. 네. 알겠지? 니네가 이거를 아까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게 만약에 해가 없을 때가 전혀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찾아서 보셨어야죠. 물론 내가 제목 바꿨다는 걸 오늘 얘기했으니까 니네는 몰랐잖아. 이제는 찾아서 봐. 알았지? 옛날에 처음부터 올린 거 다 바꿔놨어.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았니? 니네만 볼 수 있는 거야. 누가 알아 이거 내가 이렇게 찍어 올리는 거. 써먹으세요. 내가 왜 졸리는 비벼가면서 저걸 올리겠어. 알겠지? 문제 푸는 거 다시 보는 거 좀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시험 대비하기 전에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시험 대비를 들어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기억해야지 사실. 이런 거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이게 다야. 더 심각한 건 내가 알려준 적도 없어요. 까먹었잖아 니네가. 아 당연해. 왜 사람이니까 기억 안 나지. 까먹을 수 있지. 문제 풀면서 기억이 안 났잖아. 자, 지금 함수 풀잖아. 함수도 제목 다 써있어. 찾아서 봐. 선생님이 함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번에 다 하냐? 어려워 함수. 어려운데 어렵다고 안 하잖아 니네. 그러지 말고 찾아보라니까. 응? 찾아봐. 개념 보는 거 얼마나 걸려. 길어봤자 하루 내로 다 했는데.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보면은 돼. 왜 안 되겠어. 모르는 거 다 할 수 있어. 알겠지? 개념하면서 본인이 뭐 약한지 스스로 느꼈잖아. 찾아봐. 알겠어? 그리고 니네 뭐 어떻게 수업했는지 나 다 들어서 알아요. 나랑 친한 선생님이야. 옆에 선생님이 했잖아. 알아. 니네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개인 상담하면서 나 다 얘기 다 해줄 거야. 어떻게 할까.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쫄지 말고 또 처방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왜냐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느낀 부분이 있으면 나 곱셈공식 잘 모르겠어. 찾아보세요. 하나 좀 얘기할 건 있다. 곱셈공식 영상은 화질이 좀 안 좋아.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선생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까 내가 막 앞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고 막 초점 잡는다고 했잖아. 그때는 그냥 찍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재수가 없으면 초점이 나간 채로 찍힌 게 있더라고. 딴 거는 볼만한데 하필이면 그게 또 나가서 나도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곱셈공식 설명해준 영상이 좀 길거든. 변형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한다는 방학 때 한 거라서 있는데 그게 초점이 좀 나갔더라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핸드폰으로 보면은 보여요. 잘. 핸드폰이 화질이 좋아서. 근데 컴퓨터로 보니까 글씨는 알아볼 수 있는데 좀 아무래도 요새 찍은 거 보다가 보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내가 써놨어. 화질 문제 있으면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문제 없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찾아봐. 응? 선생님이 그래서 보고 니네가 만약에 곱셈공식을 너무 어려워하면은 그 부분만 다시 찍어서 올리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글씨가 보기 좀 불편하면 정리해서. 곱셈공식은 중요하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함수, 연립방정식 기억이 안 나네? 개념만이라도 좀 찾아봐. 알겠지? 그리고 나서 못 풀어도 된다. 그냥 끙끙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아이씨 모르겠네 넘어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까먹는 걸 탓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까먹을 수 있어. 나도 까먹어요. 너무 오래되면. 알겠지? 자, 보자. 함수야. 자,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은 A고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B라고 했을 때, 자, Y는 AX 더하기 B가 뭐를 지나야 되는데요?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2,0을 지나지 않아야 돼. 지난다가 아니야. 잘 들어.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야,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지나요로 나왔다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지나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지나는 경우의 수를 찾았겠지. 그게 확률이잖아. 야, 그럼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네요. 그건 안 써도 되죠. 그렇게 되는데 지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제 함수 문제야. 지난데 지나는 점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해서 정원아?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어. 자, 그럼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자.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어. 그럼 해를 어떻게 했어? 기억이 잘 안 나? 해를 어떻게 했어? 대입했죠. 해가 주어져 있으면 대입했어. 방정식이. 함수에서 지나는 점이 있으면 대입했어. 지나는 점. 대입해봐. 넣었어. y에다가 6, x에다가 2 넣는 건 알잖아. y에다가 6, x에다가 2를 넣어봤어. 대입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니? a와 b의 관계식이 딱하니 탄생했죠. 이게 아까 뭐랑 똑같은 거야? 지워버렸나? 지워버렸나? 아까 부등식 문제 하나 있었지? 3x 마이너스하기 6보다 작다 이거였나요? 아까 문제. 이거랑 똑같은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얘는 등식이고 얘는 그냥 부등식에 불과한 거지. 어쨌든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영이 집으로 그냥 오래. 엄마가. 자, 그러면 지날 때 자, 대입해가지고 관계식을 찾았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a 값, b 값을 찾아내면 걔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a 값, b 값을 대입했을 때 그 식이 2,0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 식 자체가 어디서 출발했어? 얘가 얘를 지난다라고 생각하고 대입한 거잖아. 가정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A, B 순서상을 찾아내면은 걔는 무조건 뭐를 만족해? 위에 줄에 있는 내용을 만족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함수적인 접근을 한 거죠. 대입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찾는 건 노가다입니다. A에다가 1, 2 쭉쭉쭉 대입해봐. 노가다야. A가 1일 때 소리 안 났지? 잘못 들었나? 이게 요새도 꺼져서. 자, A가 1일 때 B를 대입하면은 B는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주사위니까 1부터 6 중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B가 2지. A가 3일 때는 B는 0이네. 0은 안 되잖아. 그럼 2개밖에 없다. 2개가 다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다. 자, 그렇기 때문에 2,6을 지날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개 던진 거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2니까 18분의 1인데 자, 이거 푸는 게 아니잖아. 뭐였어요? 지나지 않을 때였지. 그래서 공부한 게 뭐였니? 우리 개념 때 뭐라고 했죠?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뭐였어요?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하려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랬을 때 그거랑 반대되는 사건을 계산해가지고 어디에서 뺐어요? 1에서 빼버리면 1에서 빼버리면 그때 정원이 지각하는 걸로 얘기했었잖아. 뭐 했어? 정원이가 지각할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럼 지각하지 않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1에서 뺐죠. 왜? 전체 확률의 합은 1이라고 했지 정원아.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각할 확률이 5분의 1이면 지각하지 않을 확률은 전체 1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4가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날 확률이야. 그럼 지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체 확률의 합인 1에서 18분의 1을 빼주면 돼요. 지난다랑 반대 사건이 뭐야? 안 지난다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8분의 17이 답이라. 알겠어요? 자, 함수 개념인데 되게 어려운 걸 했니? 지나는 점은 대입. 이거밖에 안 했어. 자, 알겠어요? 이 정도도 나와 시험 문제로. 왜? 함수 다음이 그냥 시험법이거든. 무조건 나오지 그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기억해놔. 얘들아, 문제고 지나고 수업이 끝나게 생겼어. 얼른 하자. 오늘은 뭐 선생님이 좀 쉬는 시간을 뭐 미리 줘서 좀 어찌저찌 좀 꼬인 것도 있는데 자, 얼른 하고 뒤에도 해야죠 우리. 그래야 숙제를 하지. 안 그러면 숙제가 없어요.
큰일 나요. 자, 카드가 있네요. 자, 보자. 세 장의 문자 카드가 있는데 이것을 섞어서 임의로 배열할 때에다가 슬러시 그어볼까요? 자, 세 장을 임의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세 장의 카드를 자,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사람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다. 자, 6건의 확률 계산할 때 힌트가 뭐라 그랬어? 무슨 멘트라 그랬어?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으면 1- 스킬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그럼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적어도 한 카드는 처음에 위치해 있어야 돼. 적어도 뭐뭐뭐라고 써있어. 한 카드는 처음에 위치해 있어야 돼. 그럼 이거랑 1- 스킬 할 때 어떻게 뺐어? 원하는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서 빼준 거지. 그럼 적어도 하나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랑 반대되는 얘기가 뭐가 되겠어? 모든 카드가 다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얘랑 반대되는 사건이 적어도 하나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에 반대되는 게 모든 카드가 다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럼 다른 자리에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확률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카드가 다른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기존 잘 보세요. 기존의 자리가 B, I, G 이거였잖아. 그러면 랜덤으로 자해했을 때 다른 자리에 있으려면 잘 봐봐. 1번 라인에는 B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올 수 있는 카드가 I하고 G 중에 하나 올 수 있죠. 잘 들어. 이건 노가다 문제야. 그 다음에 I를 썼다? 그럼 카드가 B하고 G 남았다? B하고 G 남았다? 그럼 이 자리에 B하고 G 아무거나 와도 돼야 안 돼요? 상관없죠? I만 안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B하고 G가 다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봐봐. 이렇게 매치했다면 I하고 B를 썼으면 G가 남았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G를 쓰면은 안 되죠? G가 기존의 자리였 세 번째 자리였잖아. 저건 알겠니? 자 그럼 얘는 안 돼. 그러면 I, G 썼으면 B 남았지. 그럼 B는 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는 돼요. 이거 노가다로 찾아야 돼. 내가 자꾸 노가다라고 하는 거는 몇 개 없어.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하는 거야. 막 100몇 개 되는 걸 노가다로 찾으세요라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G가 왔어. 그러면 G 썼으면 카드가 남은 게 I하고 B 남았지. 그럼 잘 봐. I하고 B가 남았는데 여기에 가운데 I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B밖에 못 와. 자기 자리에 오면 안 된대. 그러면 G하고 B 썼으니까 뭐 남았어요? I 남았네. 자, I는 자기 자리에 왔니? 안 왔지?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 딱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자, 이해됐니? 이거 교과서에 있어 이런 거. 자, 그러면 모든 카드가 다른 자리에 올 확률을 계산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따라서 6분의 자, 모든 카드가 다른 자리에 올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걸 발견한 거니? 맞니? 그래서 3분의 1이야. 자, 그럼 얘가 답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계산한 건 뭐예요? 이것만 계산한 거다. 자, 그럼 따라서 1-키를 쓸 때 어떻게 해요? 1- 모든 카드가 다른 자리에 올 확률을 빼버리면 계산해서 나온 3분의 2가 뭐가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해됐어요? 자,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을 때 1-키를 쓰는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적어도 하나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건에 반대되는 거.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 반대된다는 얘기는 어떤 카드도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카드가 다른 자리에 올 확률을 계산했어. 그래서 1-에서 뺐어.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되는 거니? 적어도 하나는 땡땡땡 1 확률 계산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거 굉장히 많이 써. 자, 알겠니? 자, 됐죠? 자, 172번 했고 177번
자, 이거는 안 어려워요. 잘 봐봐. 거기, 자, 이것도 면적 문제야. 그럼 면적하고 확률하고 비례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그럼 거기 잘 봐. 전체 관역이, 잘 들어. 거기 네모 박스 몇 개로 쪼개져 있니? 16개로 쪼개져 있죠. 이게 전체 경우수야. 아까 그 양봉 원판 있죠? 그거 전체 원의 면적이 전체 경우수랑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16개로 쪼개진 전체 정사각형 자체가 전체 경우수야. 그 중에서 빨간색 또는 파란색에 꽂힐 확률이래. 자,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빨간색에 꼽힐 경우의 수랑 파란색에 꼽힐 경우의 수가 분자해 가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거기 색칠되어 있는 것 중에 파란색 몇 개에 색칠되어 있니? 6개에 색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몇 개 색칠되어 있어요? 4개지. 그래서 4개라고 쓰는데 2개 더 할까 곱할까? 더 해야 되죠. 왜? 파란색에 맞았는데 동시에 빨간색에 맞아? 화살을 한 번밖에 안 던지는데? 맞지? 그럼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무조건 더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이 16분의 10이에요. 자,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거 뭐였어? 파란색에 뽑힐 확률과 빨간색에 뽑힐 확률이잖아. 그러면 빨간색에 뽑힐 확률을 계산하면은 빨간색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16개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이 아까 6개 색칠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6분의 6한 개 빨간색의 확률이겠네.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이냐? 미안. 파란색이 6개죠. 파란색. 미안. 그 다음에 빨간색에 꼽힐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16개인데 빨간색이 4개 같잖아. 그럼 4개니까 16분의 4 한 게 빨간색의 확률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확률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있다고 개념 때 했죠. 동시에는 더 곱하고 동시에가 아니면 더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랑 얘는 동시에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16분의 12호, 약분해서 8분의 5호라고 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알겠지? 확률 계산은 딱 똑같아. 자, 181분도 면적이다. 그쵸? 자, 얘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해보자. 자, 전체가 몇 개로 쪼개져 있어요? 정사각형 9개로 쪼개져 있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9다. 그쵸? 자, 이건 해볼래? 거기 어떻게 돼 있어? 화살을 한 번, 2번 던진대.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에 2개가 모두 색칠한 부분에 꽂힐 확률이래. 그러면 1차 시도도 꼭 해야 되고 2차 시도했을 때에도 색칠한 부분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 일단 계산을 하나씩 해보자. 1차 시도에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은 전체가 9개로 쪼개져 있는데 색칠되어 있는 게 3개입니다. 그럼 9분의 3이겠네요. 맞나요? 간단하죠? 2차 시도할 때도 전체 9개로 쪼개진 것 중에 색칠한 부분은 3군데 색칠되어 있으니까 9분의 3이겠네. 됐니? 자, 그러면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되는데 더할까 곱할까 고민해야 돼.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1차 시도 맞고 나서 2차 시도도 연이어서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 곱하셔야 돼. 자,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9분의 1이 돼. 알겠죠? 간단한 문제야 이거는. 얘들아, 집에서 영상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니네가 책에다가 필기하는 건 이것만 쓰고 그냥 넘어가잖아. 내가 말로 떠든 거를 한글을 다 쓰니? 당연히 그렇게 못 쓰죠. 그러면 니네가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것만 보면은 풀이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영상 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니네가 오늘 내가 떠든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겠니? 다 기억 못 하잖아.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거야. 보는 게 뭐 어려워. 숙제할 때 그래서 내가 틀어놓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것도 들으면서 하라고.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 알겠어? 자, 182번. 자, 오른쪽 그림은 훼손되어 있는 숫자 2개가 날아간 행운권이다. 자, 행운권의 번호는 5자리 자연수인데 1등 또 복권이 나오네요. 10527일 때
얘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이래. 자, 숫자가 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당첨 번호는 10527이래. 야, 그럼 봐봐. 여기 지워져 있지? 그만 보세요. 여기 지워져 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현재 모르는데 숫자가 첫 번째 칸이랑 두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전체 개수는 0부터 9까지 다 올 수 있죠? 맞아요? 확률 계산하는 문제잖아.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는 0부터 9까지 10개야.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겠죠? 그 중에서 당첨될 확률이네.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반드시 0부터 9 중에 뭐 와야 돼? 0. 그럼 사건의 가지수가 뭐야? 0이라는 숫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붙여. 딴짓하지 마. 해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칸에는 5라는 숫자가 반드시 와야 당첨되는 거잖아. 그럼 5라는 숫자만 와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하나야. 경우의 수 하나. 그래서 얘도 하나. 자, 그러면 더할래 곱할래? 당연히 곱해야죠. 왜? 0 채우고 나서 5가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연달아 발생해야 되는 거죠. 곱해야 돼요. 확률이 100분의 1.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두 자리 모르는데도 확률이 100분의 1이야. 1%예요. 자, 100번 현질에 한 번 당첨되는 거야. 얼마나 도박이 무서운지 알겠죠? 하지 마, 얘들아. 복권은 소액만. 적당히. 자, 부모님이 복권을 많이 한다. 뜯어 말리세요. 그분은 절대로 당첨되지 않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 얼마인지 아냐?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얘네 계산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 공부했기 때문에. 숫자가 1부터 45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얼마일까? 복권 잘 모르지 그거. 45개 중에 6개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확률 경우의 수거든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45 곱하기 44 곱하기 43 곱하기 42 곱하기 40 맞나? 5, 4, 3, 2 40까지 45부터 40까지 곱해야 돼. 816만 분의 1입니다. 왜? 당첨 1등 당첨 번호는 하나밖에 없죠. 전체 사건은 816만 개 1등이 당첨될 경우의 수는 하나.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하나밖에 안 돼. 816만 분의 1 0.00000 125%. 자연과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번개를 살면서 11번 동시에 맞으면 니네 번개 구경도 못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당첨 안 돼. 니네는 복권 당첨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복권하면 하지 말라고 해. 알았지? 엄청난 확률이야. 근데 그 번개를 11번 연속으로 맞아야 된다는 확률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번개를 11번 연속으로 맞는 사람이 일주일에 5명에서 10명이 매번 나와. 그 무슨 얘기겠니? 복권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산다는 거야. 얘기해봐도 소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번개를 막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명, 10명씩 탄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복권을 많이 해 사람들. 나도 해. 하는데 난 5,000원밖에 안 해 사실. 니네들한테 5,000원은 크지만 나한테는 밥 한 끼면 밥 한 번 안 먹고 해보지 뭐. 어쨌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복권은 당첨되기 힘들구나. 알겠죠? 자, 187번. 다음에 시간 남으면 왜 번개 11번인지 얘기해줄게. 자, 187번이에요. 자, 치료율이 80%인 약으로 3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또 적어도 나왔다. 뭐 해야 돼요? 1 마이너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의 치료가 된다는 거랑 반대되는 사건이 뭐가 되겠어? 한 명도 치료 못하는 거죠. 써놓으세요. 한 명도 치료 못할 확률. 이 반대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1 마이너스 한 명도 치료 못할 확률 빼. 치료 X 확률 빼면 돼. 자, 계산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자, 치료율이 80%란 얘기는 치료율이 80%란 얘기는 야, 퍼센트는 경우의 수 확률 단어에서 잘 안 쓴다고 했잖아. 분수로 많이 쓴다 했잖아. 분수로 바꿔. 100분의 80이죠? 맞지? 100분의 80이니까 얼마냐? 5분의 4냐? 치료할 확률이 5분의 4인 거야. 야, 그럼 반대를 생각해봐. 치료할 확률이 5분의 3면은 치료할 확률이 5분의 3면은
치료를 못할 확률은 1에서 빼면 되잖아. 왜? 치료를 하다 안 하다의 사건은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 확률의 합이 1인데 치료를 할 확률이 5분의 4라는 얘기는 치료를 못할 확률은 1에서 빼줘야죠. 1에서 빼줘가지고 5분의 1이라고 하셔야죠. 자, 1-를 또 쓴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정원이가 지각할 확률이 5분의 1이었는데 빼가지고 5분의 3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니? 대상만 다르지 개념이 완전 똑같잖아. 됐니? 자, 할 거 안 할 거 딱 이유가 있어요. 뭐를 빼자 그랬죠? 3명이지. 3명인데 한 명도 치료 못했대. 자, 그럼 생각해봐봐.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이 있는데 3명을 다 치료 못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학생 치료 못했네? 확률 얼마? 5분의 1. 두 번째 애도 못했네? 5분의 1. 세 번째 애도 치료 못했네? 5분의 1. 그러면 더할래? 곱할래? 곱해야 되지. 왜? 치료 못하고 나서 치료 못하고 나서 치료 못해야 되잖아. 연이어 발생하는 거잖아. 곱하면 125분의 1. 따라서 1 마이너스 하면은 125분의 124. 자,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약이 좋구나. 125분의 124잖아. 확률이 얼마나? 1에 가깝죠. 그렇죠? 80%만 돼도 엔간에선 치료한다는 거죠. 자, 골치다 끝나네. 어떡하지? 자, 오늘 숙제는 이렇게 합시다. 오답노트를 쓰세요. 오늘 해온 거. 그리고 정원이는 하다 만 거 있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전에 내야지. 내가 풀어준 거 말고 안 풀어준 거 더 있잖아. 풀어서 나한테 사진으로 보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림을 내줄까? 내가 오늘 내줄 계획이 없었는데. 자, 그림 좀 펴볼래? 내가 이렇게 진도 늦추면서까지 풀어주는 건 이 단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진도 나간 적 거의 없잖아요, 여기. 조금씩이라도 진도를 나갔잖아. 근데 내가 여기는 웬만하면 다 풀어주고 싶어. 왜? 어려워. 어려워서 그래. 그냥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수학하고 좀 많이 달라요,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엔간에서 다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내가 보통 같으면 남겼잖아. 안 남기고 웬만하면 다 풀어주잖아. 알겠지?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앞에 그린 경우의 수 보면 그때 우리 확률이라서 제외한 문제는 있었죠. 맞지? 그게 그린에 보면은 14페이지 빠져있을 거야. 하셔야죠. 다음에 쭉 넘어가. 데이다에 보면은, 자, 표시 잘해놔. 데이다에 보면은 19, 20, 21, 22 확률 문제네. 안 돼 있죠? 그거 해오시고. 자, 기본 문제도 11번부터가 확률이죠. 이건 해와도 되겠다. 기본까지만 합시다. 발전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21페이지까지 해오세요. 21페이지까지 안 돼 있는 문제 해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됐죠? 양 진짜 적은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적은 대신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오답 노트는 단월까지 합시다. 자기 전에 나한테 보내 다. 알겠지? 전원 다 해요. 정원이는 안 푼 것까지 같이 보내야 돼. 자기 전에만 해서 보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재영아, 너 나한테 저번에 보냈냐? 문자가 안 왔어. 내 번호 저장했냐? 뭐야? 엄마 핸드폰에 선생님 번호 있으니까 저장해서 보내.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너 저번에 나한테 안 보냈잖아. 얘만 보냈어. 알겠어? 오답 노트. 자, 알았죠? 당일과제야. 자기 전에 꼭 보내. 자, 일단 오늘은 이거 다 풀고 끝내자. 자, 세 문제 남았. 쪼가 아니라? 한 문제 남았구나. 자, 얼른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진도 나가자. 알겠죠? 야, 아무리 진도 안 나가도 경우의 수 확률은 다 끝내고 시험 대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시험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극악 무도한 고형 단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고형부터가 정말 재밌어요. 보세요. 190번. 여기 하나도 안 풀어졌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거기 니네가 질문하고 있는 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문제까지가 다 시험 문제에 잘 나와. 근데 방식이 다 똑같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다 1-야, 1-. 봐.
어떤 지역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래. 수요일에 올 확률은 4분의 1이래. 목요일에 올 확률은 5분의 1이래. 자, 그럼 생각. 날씨를 봤을 때 비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비가 왔다랑 반대되는 게 뭐야? 비가 안 왔다지. 그럼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첫날에 비가 안 올 확률은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써볼래? 화요일날, 자 이렇게 표시해볼게. 화요일날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건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빼면 되겠죠. 비가 왔다 안 왔다 아닙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1-3분의 1을 보다. 됐지? 그 다음에 수요일날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수요일날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수요일날 비가 안 올 확률은 1-4분의 1. 방식이 똑같다는 걸 느끼셔야 돼. 치료율이 5분의 4인데 치료를 못할 확률을 1- 했잖아요. 똑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1이래. 목요일에 비가 왔다 안 왔다. 자, 비가 올 확률 5분의 1,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죠. 1- 한 거야. 자,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틀만 연속으로 비가 와야 되는데, 자, 그럼 생각. 노가다로 푸는 게 아니라 잘 봐. 이틀 연속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이틀 연속으로 비가 왔다는 얘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비가 와야 돼? 첫 번째, 화요일날 오고 나서 수요일날 오는 거지. 자, 봐, 첫 번째. 화요일날 왔어. 목요일날 왔어. 이러면 연달아서 이틀 비 온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겠니? 수요일 미안. 그 다음에 목요일날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틀만 연속이에요. 그럼 목요일날은 비가 오면 안 되죠. 이해됐냐? 그럼 계산해볼래? 화요일날 비가 오는 거 3분의 1, 수요일날 비가 오는 거 4분의 1. 얘네 오답노트 할 때 영상 보면서 해. 알았어? 자꾸 그리고요, 오답노트는 풀이 써는 거 보고 베껴서 내는 게 오답노트가 아니야. 다시 풀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풀이를 오답노트에다가 다시 풀어보라고 내주는 거야. 보고 베끼는 식으로 하지 마, 얘들아. 풀이만 보면 당연히 모르지. 이런 거 이렇게 써있으면 어떻게 알아볼 거야? 왜 9분의 3이지? 내가 떠드는 걸 니네가 적지 않았잖아. 영상 봐. 알겠어? 배속 늘려서 보라고. 1.5배속만 해도 금방 봐. 30분만 하세요. 그게 뭐가 어려워. 알겠어? 유튜브는 강요하진 않을 테니까 대신에 활용하란 말이야. 알겠지? 쓰는 건 강요입니다. 그리고 자, 목요일날 비가 안 오는 거는 5분의 4죠? 5분의 4야. 자, 더할래요? 곱할래요? 연달아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요일날 오고 수요일날 와야 돼. 수요일날 오고 나서 목요일날은 오면 안 돼. 어쨌든 연달아 발생하는 거잖아. 빼야 돼. 15분의 1이에요. 자, 또 뭐 돼 있어? 수요일날 오고 목요일날 오면은 그것도 이틀 연속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화요일에는 오면 안 되겠네. 수요일에는 왔어. 목요일에는 안 왔어. 목요일에도 왔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이해됐니? 자, 그럼 계산하면은 화요일날 비가 안 와야 되니까 3분의 1. 수요일날 오는 거 4분의 1. 목요일날 오는 거 5분의 1. 자, 마찬가지로 곱하면 돼요. 자, 그럼 얼마니? 30분의 1이죠. 자, 그럼 결론 1번하고 2번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케이스 나눈 건 경우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그랬지. 대부분 더하는 거야.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랑 더하면 30분의 3이냐? 3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자, 벌써 바로 안 가지? 한 3분 더 해도 되지 않니? 늦냐? 보내줄게. 자, 아래 두 문제는 고쳐와. 요거는 오답노트 쓰지 마세요. 답만 표시해보고 답을 두 문제는 적어서 집에서 고쳐봐라. 191번이 5번이고요. 답을 체크해놔. 집에서 만약에 고쳤으면 오답노트 해와. 191번은 자, 지금 포고랑 풀이가 똑같아서 내가 내주는 거야. 191번의 답이 5번이고 192번의 답이 2번이에요. 그럼 집에서 해보고 정 모르겠으면 비워와.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답은 당일과제, 글이는 다음 시간까지. 고생하셨어요.